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안녕하세요. 근무 중이신가요? 네, 아, 네네네. 오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그 시모 학우님이 이번 라이브 강의에 대해 열심히 또 참석해 주셔가지고, 요번 학기 별 이상 없이, 예, 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현아 학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반갑습니다. 어디세요? 오늘은 부산입니다. 부산이면 아닌데? 부산이 대, 집입니다, 부산. 아, 네, 그러면 부산이 저기, 집입니다. 진영이라고 하는데 부산에 계신데 지금 두 분이, 아, 반갑습니다. 부산 어디십니까? 강서구 명지입니다. 어? 저 민지인데요. 아, 그러세요. 꼭 좀 만나봐야 될 것 어, 같은데. 근데 아, 이게 저도 평일에는 직장이 대구라서 대구에 있고, 예, 학우님도 저기 멀리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평택에 아, 있습니다, 저는. 평택, 예, 어, 평택에 네, 있어. 평택. 예, 예. 2주마다 오신다고 안 그러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2주마다 내려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내일 새벽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내일 새벽에 SRT 타고 올라갑니다. 야, 새벽에. 다음 주에도 저번에 못 내려와가지고 3주 못 네. 내려와서 다음 주에도 금요일 날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요번 주 음, 금요일에도 내려올 예정입니다. 야, 진짜 근데 참 그런 생각 좀 하게 되더라고요. 야, KTX 없었으면 어땠지 이거 어떻게 다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전에 그 공교롭게 이번에 처벌받은 한국제강 부산 공장에 강의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한 일주일 정도 강의할 일이 있어가지고요. 부산 역 앞에 그 도쿄 토요코인, 코인인가? 토요코인. 토요코인인가? 아무튼 뭐 그 있잖아요. 예, 거기를 예, 예. 잡고 딱 있는데 대구에 있는 어떤 지인이 저기 대구 한번 오라고 응? 저녁밥을 같이 먹자. 그래서 여기 부산인데 대구까지 어떻게 가냐고 그랬더니 아니 KTX 타면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근데 진짜 KTX 타니까 진짜 얼마 안 40분, 걸리더라고. 40분이면. 예. 와 그래 야 KTX 있으니까 뭐 부산에서 대구 갔다가 밥 먹고 다시 응? 다시 넘어오고 막 야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또 부산역 앞에 보니까 부산역 앞에 보면 그 러시아 거리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부산역 건너편에 차이나타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가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인가? 러시아 차이나타운 무슨 안에 차이나타운 안에 그 러시아 거리가 그 러시아 사람들도 아, 많습니다. 맞아. 맞아. 그때 그래가지고 되게 좀 신기했던 기억이 좀 있는데, 그, 그쵸, 부산. 그 부산도 생각해보면,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가면은, 대구는 그 범어내거리 거기밖에 안 가봤고, 딴 데 가본 적이 없고, 또 동대구역에서, 또 부산도, 부산역 근처만 왔다 갔다 했지만 어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번 거기 가봤네요. KBS 부산 그 방송국이 어디에 있죠? 수영에 있습니다, 수영. 그 수영구. 무슨 해변하고, 예, 바닷가 쪽, 예. 광안리 있고. 거기가 광안리인가요? 예, 예. 예전에 그 말씀 제가 드렸었나? 예전에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 드라마를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고. 근데 그 드라마 찍다가 갑자기 이제 저랑 좀 친해졌는데 자기 집에 한번 가자고, 놀러 가자고. 그래서 저기 김포에서 김해공항까지 비행기를 타고 딱 내렸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적 있나요, 혹시? 김해공항에 내렸는데 그 당시에 그 에쿠스 차량이 한 세 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공항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내리더니 거의 제 친구한테 한 90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양복 입은 사람들이. 난 그래가지고 딱 이게 뭔가 거의 분위기로 보면 이거 무슨 생활하시는 분들 나 오늘 잘못 온 건가? 막 뭐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근데 갔더니 기억나는 게 KBS 그 방송국이 보이는데 담벼락이 엄청 높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측까지 들어가는데 한참 걸어가는 거예요. 야, 개인 집이 이렇게 크나? 싶을 정도로. 근데 갑자기 경찰이 있는 거죠. 집을 경찰이 지키는 거예요.
경찰한테 검문복 안으로 들어갔는데 또 경찰이 알고 보니까 거기가 부산시장 공간이더라고요. 그 친구 아버님이 부산시장이었어요. 그 당시. 높으신 분이네. 그래서 부산시장 공간에서 제가 하룻밤 잔 적이 있는데, 아, 진짜 부산시장 공간 좋더라고요. 그 뭐였는데? 그 부산시장 이름, 삼선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부산에서. 허남식? 예, 하여튼, 뭐, 허남식, 예, 예, 부산시장 허남식,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분 아들, 자제분이 어떻게, 어떻게 친구가 돼가지고, 그, 제 공간 한번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산은, 내가 딱, 부산역 말고 딴데 간 데는 거기 한 군데, 뭐, 이런 기억밖에 안 나고. 그래서 부산에 아는 지인분들이 많은데, 뭐, 여기저기 뭐, 돼지국밥이 맛있다 그런다, 뭐, 밀면이 맛있단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전혀 돌아다닌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부산에 강영락 학우님도 계시고, 진영길 학우님도 계시니까 한번 부산 내려가서 같이 한번 먹어야 예, 되겠습니다. 오십시오.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 거기 한번 간 적 있어요. 그, 아까 제가 그 부산시장 아드님 친했던 그분하고 부산을 딱 내려갔는데 회를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횟집에 갔는데 3층, 어딘지는 모르겠고 3층으로 된 굉장히 고급스러운 횟집이었는데 회를 먹는데 밑에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치더라고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어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이런 고급 횟집은 또 이런 데도 있나? 뭐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음. 근데 요새 부산 쪽 지금 많이 안 좋다고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뭐 이런 것 때문에 벌써 저기 수산물 관련된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요. 좀 체험적으로 좀 느껴지시나요? 좀 어떠신가요? 진영길 학우님 대답 좀 해주십시오. 그, 뭐, 어제도 저희 회식 먹었는데, 집에서. 근데 그게 그, 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오염수 방류 이것 때문에 지금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벌써부터 수산물을 안 먹는다고 그냥 출하량이라는 게 확 줄었다고. 6월 초에 뭐 그 결과 발표한다고 IAEA 결과하고 뭐 발표한다고 하던데요. 뭐, 그거 뭐 이미 정해진 거 아니에요? 예, 뭐 방류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인 것 같고 네. 일본 그 탐사가 아니고 그 시찰 갔다 온 것도 뭐 형식적으로 이제 그, 이제 그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게 뭐 음. 정치적인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뭐 그래서 갔다 온 것 같고 뭐 일단 뭐 방류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이게 전문가들 의견도 그 저는 이제 원자력 그 교수가 한번 나와서 얘기하는 게 이제 어떤 학자는 이제 그 우리나라가 안전하다 어차피 돌아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이제 깊은 바다는 또 다르다 하더라고요. 깊은 음. 바다는 가까운 우리가 가장 빨리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도 뭐 어떤 식으로든 뭐 피해는 우리나라가 안 볼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사실 저희 나라 입장에서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IAEA가 뭐 그 재정적인 지원을 일본에서 제일 많이 받는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부산에 있다 보니까 또 걱정도 되긴 하는데 이게 딱 어떤 걸 뭐 먹어서 바로 딱 이게 결과가 나오는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먹고 체내에 누적돼 가지고 최소한 2, 30년 그리고 제 후대에 제 뭐 딸이 또 애를 놓고 또 그래야지 또 이게 나타날 수 있는 그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각성을 저도 그렇고 아직까지 잘 못 느끼긴 한데 그래서 뭐 그냥 걱정만 하고 있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쵸. 아,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해라고 하는 특정의 피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그런 피해를 입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뭐 그거를 단 하나의 요인으로 귀결시키면 재해에 대한 정보를 모를 때. 근데 지금 우리가 딱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저 오염수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내세우고 있는지 저게 과연 그 알프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필터링을 해서 내세우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입장에서도 방금 전에 진영근 하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분담금이나 지원금을 가장 많이 낸다는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우리는 모르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얼마 전에 영국에 무슨 학자가 와가지고 난 10리터도 마실 수 있다 뭐 이상소리나 픽픽하고 그게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댓글 보니까 아니 마실 수 있으면 그거 식수로 니네가 써라 왜 방류하냐 그게 그렇게 안전한데 참 그런 거죠. 여러 가지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 자체가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국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참 생각할 게 많은 것 같고 그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음. 지금 저기 강윤남하고님 우리 그 심포지엄 할 때 어떻게 오실 수 있으세요? 노력 한번 하겠습니다. 저기 그 시간만 맞으면 좀 가고 싶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진짜. 토요일인데 오시기가 어떻게 평택에서는 사실 멀지는 않은데 또 네. 끝나고 다시 부산까지 가시려면은 거리가 꽤 되니까 근데 또 3시에 해서 2시간 심포지엄 하고 식사하고 뭐하고 하면 뭐 7, 8시 될 건데 그때 또 뭐 너무 늦은 시간은 아니긴 하지만 또 도착하면 너무 늦어지지 않나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노력하고 안 네. 되면 네. 음. 좀 멀긴 멉니다, 사실. 평택이 저기 교통수단이 상당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차 타면 이제 저희 본가가 사실은 서울인데 네. 서울 성북구 쪽인데 뭐 저번에 가니까 2시간 반, 3시간 걸리더라고요. 평택에서 차 가지고 어머니 서울 보러 가는데. 성북구 서울 성북구 어디 쪽이세요? 저는 저기 도남동 근처입니다. 기릉동 도남동 도남. 네, 그 네. 성신여대 있는데 네, 네, 그 근처입니다. 네. 어. 근데 그럼 거기서 2시간 반, 3시간 걸려요, 가끔. 예. 그 정도 걸리죠, 평택에서. 이게, 저, 지난주 금요일 날, 용인 있잖아요, 용인. 네. 그,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이 용인 어디에 있더라고요. 금요일 날 4시에 강의가 끝나가지고, 아, 4시면 충분히 올라오는데, 뭐, 얼마 안 걸리겠다 싶어서 올라왔는데 3시간 걸렸습니다. 예, 아, 나 차, 그렇습니다. 예, 차 안에서 3시간 있었어, 차 안에서 3시간. 와, 이거 진짜. 한 시간만 더 가면 부산입니다. 한 시간만 더. 그렇지, 그렇지. 예. 아, 맞아요. 이런 거 보면서 요새 들어서 참, 예, 뭐 강의도 많고 굉장히 바쁘긴 한데 사실 가장 아까운 시간이 그런 거 길 위에서 버려지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차라리 KTX나 다른 이동수단을 타면은 그 시간에 뭐 잠이라도 자든가 피곤한 필요라도 어떻게 좀 풀든가 하지 이게 직접 운전하니까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맞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한 두세 시간 이렇게 운전하니까 예전과 다르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율주행이 되는 차로 일주일간 빌렸어요. 처음에는 되게 또 불안한 마음에 자율주행 일단 켜놓고 그래도 얘를 믿을 수 없다. 한 3시간 정도는 제가 수동 운전하면서 자율주행하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거 넘어가니까 뭐 수동 운전은 도저히 못 해겠고 자율주행 그거 딱 켜놓고 가니까 와 근데 진짜 이게 좋더라고요. 도착하니까 피로도가 다르고 그리고 강의 끝나고 다시 올라와도 피로도가 다르고 음. 참 근데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또 내연기관차 말고 잠은 전기 혹시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십니까, 교수님? 저요? 요새 한 예, 예. 7, 8시간은 자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시구나. 네. 아니, 궁금했습니다. 제가 저기 2012년도에 한번 몸에 마비가 온 적이 있어요. 예, 몸이 이렇게 탁 마비가 이 말씀 안 드렸었구나. 그 절반 이렇게 어, 예, 이렇게 마비가 이렇게 와가지고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음, 그때. 그때 이제 병원 가가지고 음, 마비가 음, 와서 병원 가서 진단을 딱 받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2가지 병이 왔다. 그러니까 일단 얼굴 절반 해가지고 이쪽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뭐 눈도 못 뜨겠고 완전히 뭐 이게 되질 않고
물어봤더니 구안화사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구안화사는 이제 말초신경계 이상에 의해서 이런 거고, 근데 통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쪽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전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편측마비가 왔고, 여기가 두통이 너무 심해. 이 심한 정도가 그냥 막 머리 아파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깨질 듯이.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저는 뇌졸중 온 줄 알고, 진짜 아이고, 인생 끝났나? 이런 생각하고 진짜 병원 혼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뇌졸중 증상은 아니고, 구안화사하고 대상포진이 귀에 왔다. 그 통증이 뭐 어마어마하게 아팠거든요. 근데 그때가 10년도 좀 더 됐죠. 2012년이니까. 그때 그 경험하고 난 다음으로는 절대 무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할 때 있잖아요. 막판에 논문 쓸 때 뭐 한 2달 가까이 계속 밤새고 그랬는데 그게 그때가 진짜 지옥 같았어요. 너무 이게 뭐 밤새고 이러니까 이게 뭐 기약이 없고 이게 요번 학기에 통과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또 영어 논문 쓸 때도 이게 사실 제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되도 않는 이 고집이 좀 있는데 다른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 도움을 좀 받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생으로 한번 맨땅에 헤딩해보고 이런 것도 투고도 내가 누구의 도움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해가지고 이걸 다 해야 사람들한테 제대로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쨌든 그래도 그다음 어쨌든 그 박사과정 마무리할 때 빼고는요 좀 절대 밤새지 않고 웬만하면 한 7시간, 8시간 반드시 자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좀 여유 있으면 점심 식사하고 한 2, 30분 꼭 낮잠 자려고 노력하고요. 음. 우리 강현남하고님 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이제 저는 사실 그 요즘에 많이 즐겁습니다. 즐겁고 이제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잠을 좀 줄여서 공부를 열심히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우 저는 공부 열심히 네. 개인적으로 그 저기 그 아스피린을 매일 먹습니다. 네네네네. 아스피린 프로텍션 100ml 이렇게 조그만 게 음, 있는데 그 예전에 제가 그 뭐 회사 그 저기 회사 관리도 했지만 그 가끔 제가 그 피지컬한 현장에 가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손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손에 굉장히 무리가 오더라고요. 네. 찌릿찌릿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복용을 했는데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스피린이. 그 아스피린 어떤 의사분이나 이런 조언 듣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드신다고요? 네, 네, 예. 음, 일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어, 이제, 100ml는 그 약국에서 팔거든요. 예, 그, 그 제약이라고, 바이엘이라고, 예, 예, 프로색인데, 그거 뭐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약이. 예, 근데, 예. 그게 혈전도 녹아내고, 그 음,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그런 게 좀 예방이 되고, 하다못해, 아무튼, 피가 좀, 잘 도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저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 매일 자기 전에, 주변에, 네네. 네. 제 주변에 의사 선생님들도 많은데, 의사 선생님들 특징이 다, 예, 아스피린을 드시더라고요. 예, 아스피린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음, 이제, 교수님도 이제 한국 분치고 등치가 크시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혈관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혈관. 건강 그 얘기가 갑자기 나. 제가 저기 뭐야 이 등치에 비해서 많이 먹거나 그러진 않은데 뭐 술이나 담배도 안 하니까 뭐 그러진 않고 뭐 운동은 근데 요새 진짜 약간 그런 게 좀 생활에 불만이 좀 생겼어요. 요새 운동을 못 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24시간 이게 오픈하는데 끊어서 지금 한 4년 5년째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24시간 등록한 의도는 그런 거였거든요. 시간이 정말 없으면 새벽이라도 가서 운동하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새벽은커녕 안 되더라고요. 그냥 아이고 도저히 안 어, 되더라고요. 저는 일주일에 네. 한 2번 정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예. 강하게 일주일에 두, 훈련 좀 하고.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을 운동을 못 하신다고요? 아니면 운동하신다고요? 2번 한다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저도 그래, 지금. 일주일에 한 2번 하나, 지금? 그러니까 주말에 좀 못하면 이게 평일날에 네. 도저히 운동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는 리듬도 다 깨지고 재미도 없고 요새 좀 사실 좀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갖고 좀 놀아야 되는데 내 몸을 어떻게 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그런 예, 불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진영을 하고님은 지금 그 다치신 다리는 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셨어요?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일주일만 더 보조대를 하고, 이제 금요일날 병원 진료를 보러 가는데, 네, 그, 지난주에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일주일만 보조대를 차고, 이후부터는 이제 발목 보호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네, 이제 하고 다니면 될 거라고. 안 그래도 요 앞 시간 때 원래 근거 읽기 시간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제가 네, 요번에 테이핑 숙제하면서 제 발목에 이제 안 다친 발목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 PPT 자료 거기 감는 방법을 네, 보고서 네, 해봤는데, 네, 그거를 한번 네, 해보니까 제가 네, 지금 압박붕대를 다친 다리에 감고 있는데, 네, 그거 못지않게 딱 이게 딱 잡아주는 느낌이 음,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아직 다친 다리에 상처가 아직 다 조금 남아있거든요. 딱지가 조금 남아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이거 네, 딱 떨어지면 뭐 네. 발목 보호대는 뭐 하더라도 이거 테이핑을 하고 있는 게 오히려 테이프하면 좋죠. 더 다리에 더 딱 잡아주는 효과가 압박붕대보다 음, 더 나을 것 음, 같더라고요. 음, 이게 그러면 좋죠. 그렇게 해도 괜찮겠네요. 그럼. 다른 사람이 해주면 더 좋죠. 본인, 특히나 발목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왜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쪽이 한쪽이 너무 압축돼 있으면은, 압박돼 있으면은 반대쪽을 좀 다 늘려주면서 이렇게 좀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하기가 좀 힘들고, 또 아직까지 통증이 좀 있을 거니까, 예. 범위가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다른 분한테 좀 부탁해가지고, 강영남하고님하고 부산에서 만나서 한번 테이핑 좀 받아보시면. 이제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가까 의정부에 사시는데 내일 되면 나중에 이제 저는 대구로 가고 이제 평택으로 가시고 이래서 아니 같은 동네니까 한번 뵙죠 뭐. 명지 어디 계십니까? 저는 국제 여기 신도시 호산나 교회 바로 앞에 삽니다. 오션시티에 계시는구나. 네, 저는 거기 국제 호산나. 신도시에 예. 네, 거기. 근데 저는 2012년부터 살았는데 사실 집에 별로 음, 없어가지고 예. 집에 뭐 여태껏 있었던 횟수가 별로 안 되니까. 거의 아파트 아, 지을 때부터 계셨네요. 그러면 12년 예, 그냥 처음에 그 퀸스타운에 예. 있다가요. 예. 퀸스타운에서 일로 이사 와가지고 계속 쭉 살고 있습니다. 일은 또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해서 부산에서 저를 안 받아줍니다. 그럴 리가 있네. 부산에서 받아주질 않아가지고. 아, 아니, 사실, 다음 학기 강의할 과목 중에 안전심리라고 있는데요. 안전심리 과목 개설한 지가 3년이 넘어가지고 그 내용을 좀 업그레이드 한다고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업그레이드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새로 하다 보니 와 분량도 너무 많고 와 바쁜데 막 할래 아무튼 분량이 이만큼 늘었습니다. 와, 안전심리 뭐 어쨌든 뭐 인지적 편향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들어가다 보니까 와 또 굉장히 분량도 많고 내용도 많고 또 그러니까 요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전심리 외부 강의들이 많이 늘었어요. 와서 저는 안전심리 강의를 해달라고. 저는 안 그래도 안전심리 그래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복수 전공을 원래 처음에 들어왔던 이제 도시계획 그쪽으로 하려다가 저희 네, 세종에도 심리학과가 있길래 네, 네. 하도 안전심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네. 이제 뭐 저도 이제 교육할 때 뭐 안전심리에 관해서 뭐 얘기를 많이 하고 나는데 심리학 쪽뭐 뭐 복수 전공이 안 되면 부전공이라도 되는 정도의 그 정도의 양을 아직 저는 4학기가 남았기 때문에 최종 사이버를 졸업을 하려면 4학기가 남았다고요? 예, 저는 이, 2학년으로 편입해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 그, 상담심리학과 거기 그 커리큘럼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뭐 범죄 심리학도 있고 예, 예, 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제가 그 교수님들 강의를 몇 개 봤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말씀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강의도 엄청 잘하시고 내용 자체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거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 그런 부분은. 그리고 또 요새 또 안전보험 경영 시스템, 안전보험 관리 시스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영학과 강의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ESG 같은 거 있잖아요. 경영 전략, ESG 이런 것들은 뭐 주로 그걸 뭐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안전보험 경영 시스템 관련해서 그걸 접목해가지고 하기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어쨌든 지도사 있으시면 또 그것도 경영 또 관련해서 공부도 또 하셔야 되니까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 세종사이버대 이 학과들 커리큘럼이나 이런 게 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원도 많이 하고 또 많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아까 제가 뭐 봤냐면 제가 안 그래도 미네르바 대학에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미네르바 대학이 뭐냐면 전 세계 7개 지역에 이 캠퍼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대학 캠퍼스라고 하긴 좀 그렇고 거기 이제 미네르바 대학에 입학을 하면 학생들이 수업은 다 온라인으로 우리 세종사이버대처럼 다 온라인으로 듣고 근데 그 각각의 학기마다는 그 도시에 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그 나라의 문화도 익혀가면서 실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책으로 우리가 이걸 공부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한 학기를 거기서 살아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도 같이 해보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문법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럼 독일에 가서 공부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 K-팝을 공부한다. 예를 들면 이게 정확하게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K-컬처를 한다. 그러면 한국 가서 공부하는 게 최고죠. 다른 거보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학생 중에서도 스카이 입학 합격증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네르바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뭐 하버드 대신에 이제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 대신에 미네르바 대학을 가는 학생들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되게 궁금해서 그럼 얘네는 보통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관련 내용을 쭉 보고 있는데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캠퍼스다. 그죠? 그쵸. 거기서 그런 걸 느끼는 거 제가 되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진영구 야구님이 또 저기 박사과정까지 이렇게 가실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듭니다. 저도 사실 그런 욕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도 경험 한번 해보고 싶고 더더군다나 강영남 아버님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이렇게 직접 경험하신 경험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강의하시면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채로운 내용들도 들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어쨌든 굉장히 진취적이시니까 우리 세종사이버대 입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겠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발전하겠다 나아가 보겠다 이런 거고 우리 학과 자체가 생긴 지 3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학우님들이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들 보면 점점 어떤 뭐랄까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오는 느낌이라 그럴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뭐 좋은 거. 지금 강연하고는 무슨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아, 오늘이요? 네, 지금요, 지금. 아, 지금 일 안 합니다. 지금 저기 교수님 말씀하는 거 좀 적었는데요. 제 얘기하는 거 뭐 적어봐요. 아니, 이거 제가, 저는 공부를 너무 오랜만에 해서 어, 상당히 지금 행복합니다, 요즘에. 오늘 진짜 항상 행복합니다, 요즘. 이 나강 할 때 보시면 필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교수님이나 다른 학우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적는 모습이 화면에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강영남 학우님이 굉장히 바쁘고 할 게 되게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라이브 강의 들어오셔가지고 참여하시는구나. 그래서 일하시면서 들으시는 줄 알았어요. 이게 막 전혀 뭐 그렇지 적으시고.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 아, 바쁩니다. 그, 아, 괜찮습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시구나. 저
이게 저기 뭐냐 끝나고 나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는데 안 적으셔도 되는데 내용 다 예, 보실 수 있으니까. 음. 왜냐면 이게 오늘이 또 마지막이에요. 요번 학기 마지막 또 라이브 강의여가지고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요번 학기에 저도 나름 이 매 학기 지나가면서 그래도 인상적인 일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일들 좀 많이 하자 이런 주의인데 요번 학기에는 그래도 고용노동부 장관 앞에 가서 발제도 해보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 2개 하는데 이게 사실 그전에 안 해봤던 거라 사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수익을 얻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안 해봤던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혀 새로운 뭔가 데이터들이 머릿속으로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자꾸 깨져나가는 느낌이 자꾸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전부분 쪽 관련해 가지고 뭐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컨설팅을 진행한다든가 이럴 때 별로 긴장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요번 학기 들어서 긴장을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사실 그런 게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떤 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긴장을 잔뜩 하게 되고 이 긴장을 잔뜩 한 거 자체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 좀 뭔가 자꾸 돌파구를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동안 했던 일만 계속 답습하는 거니까 우리 진영민 학원님이나 강윤아 학원님처럼 새롭게 뭔가 도전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되게 가슴 뛰고 좋은 일이니까 그런 것들을 저도 어떤 식으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에 모 신문사에서 칼럼을 써달라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주제는 안전보건 관련해서 주제 정하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이러는데 야 근데 진짜 수락을 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뭐 주제는 일단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야 되니까 주제를 정하셔가지고 주시면은 그 주제 관련해서 한 2,000자에서 2,500자 정도 써주시면 된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비용이고 뭐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때부터 또 아시죠? 아, 이걸 또 어떻게 쓸까? 아, 이 내용을 이제 어떻게 구상할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막 계속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도 지난번에 제가 세미나 때 말씀드렸던 그 안전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한번 써보려고. 그 제가 논문으로 발표하려고 써놓은 논문이 좀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쉽게, 좀 다시 각색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실어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지금 요 단계를 넘어서셔가지고 우리 강현노 학원님은 지금 학업하시는데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종사이버대 졸업하고 어, 저는 사실 그 네, 올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사실 뉴질랜드에서 칼리지를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공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았었는데, 그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살다가 보니까 사실은 심하게 말하면 굉장히 많이 그 뭐라 그러나 그 이렇게 많이 그 공격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네, 학업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친구가 그 다른 또 산업안전 그 박사과정을 한다고 공부를 굉장히 늦게 한 친구가, 그 네, 친구가 저보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공부를 좀 해봐라. 어, 어, 그래서 이제 그 좀 늦으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한국은 공부를 안 하면 이게 뭐 이거다 안 된다. 학위를 따고 뭐 그다음에 음, 너는 더 좋은 점이 있으니까 한번 더 해봐라. 그래서 저도 좀 공부를 하게 되면 좀 길게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예, 예, 어차피 늦은 예, 예. 거 좀 해보고 그다음에 그 다른 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까지는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체력이 된다면 좀 길게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유, 뭐 그 요즘 체력은 뭐 충분히 되실 것 같고요. 그럼 대학원을 진학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네요? 네, 그 뭐 만약에 예,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럼 지금 대학원 예, 어차피 제가 그쪽 한 분야의 전문성을 좀 가지려면 예, 그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 가지만 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빠져버리더라고요. 좀 이렇게 좀 그 업데이트도 하고 그래서 정보도 좀 많이 좀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그 단체라든지 그런
그 계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좀 매일같이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니까 상당히 그 좀 활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음. 그 진영균 님이 지금 사실 학위과정 중에 여기 입학하신 거거든요. 학위 지금 석사 과정을 그 논문만 남겨놓고 지금 이렇게 입학하신 거라서 진영균 학우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뵌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어느 단계까지 준비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가급적 제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상태인데 이 강영나 학우님도 박사 과정까지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네, 대학원 과정 그러니까 석사 과정 넘어서 박사 과정까지 다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 한번 뭐 인생에 한번 경험 저기 도전을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리고 사실은 좀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뭐 이 안전보건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되는 세미나도 되게 좋은데 그거보다도 제가 실제로 제가 나온 대학원 이제 그 학생들을 지도를 해보다 보니까 아까 이 전 시간에 진용균 아버님한테는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미비한 거 이런 건 좀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다든가 이게 기본적으로 뭔가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우리 학우님 중에서 4학년 사실 1학년부터 준비하기가 너무 이게 공부할 양도 많고 하니까 4학년 1학기부터 미리 좀 같이 준비하고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동아리로 만들기도 그렇고 관심 없는 분도 있을 것도 같고 또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걸 또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생각했다가 조금 더 이거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가 저희 대학원에 박사과정 한 7명 되는 사람들하고 1월 달부터 제가 논문을 도와주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만나기로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매주 토요일 아침 7시를 한 이유는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 너무 늦게 만나버리면 또 토요일 하루 또 날아가고 또 가족들하고도 또 그렇게 하니까 취지는 이거였어요. 아침 7시에 만나서 딱 2시간만 같이 하자. 2시간만 같이 해가지고 매주 이렇게 하면 영어 논문도 투고하는 것도 될 거고 IRB라고 해서 생명윤리위원회 내는 것도 될 거고 또 박사학위 논문 실제로 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 준비할 것들을 오랜 시간 장기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5월 달이잖아요. 1월 달부터 했으니까 지금 이제 5개월 차 돼가고 있는데 최근 한 2, 3주 안에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렇지. 저는 도와주는 입장인데 제가 저는 박사학위 있으니까 졸업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도와준다고. 근데 저만 꼬박꼬박 맨날 매주 가고 나머지가 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뭔가 태도들이 안 주객이 좋네요. 전도된 거지. 진짜 되게 이상해진 거지. 그래서 생각해 본 게, 내가 우리 학우님들 또 대학원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나는 또 내 딴에는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하는데, 또 이래버리면, 만나자 그랬는데 안 와버리고, 이건 좀 그러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들고. 근데 우리는 또, 강현long 학우님도 너무 줌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려면 줌도 괜찮죠? 네, 어차피, 그렇습니다. 네. 네, 신경수 어차피 아버님도 뭐, 오시겠는데요, 그러면. 네? 신경수 아버님도 준비하신다니까 같이 하면은. 네, 신경사고님은 또,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오신다 그랬어요. 아침 7시에. 저희 연구실을. 근데 이제 그게 저는 그래요. 제가 지금 프로젝트를 몇 개 진행하는데 그분들하고도 다 줌으로 제가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줌으로 해야 하니까 전혀 부담이 없어요. 왜냐면 이동하는 부담이 강연나면 예를 들어서 강연나님 이동하려고 그러면 평택이든 부산은 뭐 당연히 엄청 먼 거고 평택에서 이동한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3시간 걸려서 왔다. 거기서 벌써 진 다 빠지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데 힘들어가지고 또 안 되니까 차라리 줌으로 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안전연구 방법은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글쓰기가 좀 돼야 된다. 아무리 공학 논문이어도 뭐 그러니까 실험하고 통계 돌리고 한다고 해도 그 통계된 아니면 어떤 실험한 이 데이터를 사람들이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글쓰기가 안 돼 버리면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딱 보니까. 그거부터 같이 이제 제가 그래서 우리 박사과정 들어오는 학생들이나 석사과정 지금 이제 논문 발표해야 될 학생들한테는 제가 어, 몇몇 가지 책을 제가 이렇게 제안한 게 추천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읽어보면서 좀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강은하오님 이제 첫 학기시죠? 네, 맞습니다. 네. 1학년 1학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가셔야 됐을 때 같이 줌으로 또 같이 해보는 것도 아니면 진영훈 학우님이나 신경사 학우님이나 뭐 이런 분들 지금 하실 때 강윤 학우님 이렇게 같이 참여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진영훈 학우님 상관없죠? 예, 당연하죠. 예. 예, 예. 그러면 줌으로 같이 하면서 또 그거 갖고 같이 얘기하고 하면 아무래도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대학원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낭패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진영균 학우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면 이제 진짜 아무것도 모른 채로 진짜 자칫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논문 쓰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이해하고 들어가시면 훨씬 더 낫죠. 제가 보기엔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제가 나온 학교 서울 과기대 안전공학과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사실 경쟁률도 굉장히 세가지고 재수 삼수해서 들어오는 분도 많아요. 이게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근데 그렇게 들어왔는데 의욕적으로 들어온 거죠. 굉장히 의욕적으로 공부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이 대학원 이 코스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보니까 초반에 너무 달려버린다든가 이런 거죠. 왜냐면 장기 레이스 때 이게 4학기 동안 아니면 혹은 5학기 동안 충분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논문 완성이라고 하는 이 끝을 보고 쭉 달려야 되는데 초반에 그냥 너무 코스웍에 아니면 사람 간의 관계 이런 거 맺는데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경력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석사과정 들어왔는데 어, 논문 쓰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그래가지고 한 학기만 쉬겠다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온 분은 못 봤습니다. 한 학기 쉬면 계속 쉬고 뭐 그렇게 한 두 학기 쉬면 이제 동력이 완전히 떨어지니까 이제 뭐 포기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이왕 할 때 끝내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 우리 진용규 형님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이 논문 쓰기 시작했을 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차라리 그리고 지도 교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아이 이럴 거면 그냥 한 학기 더 해라. 근데 그런 조언을 받아들여가지고 한 학기 더 한 분 치고 졸업하는 분을 못 봤어요. 한 번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뭔가 좀 특단의 조치를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논문 연구 방법론 들었던 학우들이 저한테 그런 메시지도 많이 보내는데 전혀 감이 없었는데 논문 쓰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았었는데 어, 그래도 요 한 학기 이 관련된 내용을 좀 듣고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되게 긍정적인 것 같고 뭐 진영길 학우님도 마찬가지고 강윤아 학우님도 진취적이시니까 뭔가 이제 판이 이제 벌어졌으니까요. 이제 요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뭐 진영이 학우님은 워낙 우등생이니까 뭐 잘하시지만 강윤아 학우님 일단 영어가 되시니까 외국 학교에 영어 논문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현장 경험도 어렵죠. 많으시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논문에서 어, 써본 적도 없고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내용을 알아야 공부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뭐 요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네. 지금 그 아까 진영 배우님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 지금 요거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면 되는 거죠, 뭐. 전혀 감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대학원 과정 들어오신 분도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저기 진영민 학우님은 일반 대학원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산업대학원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산업대학원으로 들어갔죠. 아, 산업대학원. 네.
그러면 부경대 같은 경우는 산업대학원 졸업 요건 이건 다 맞추신 거죠? 예, 뭐, 그, 종합시험하고, 영어 시험하고, 예, 다 했죠. 이제, 그, 논문만 제출해서 논문 시켜만 받으면 이제 끝납니다. 그럼 그 다음 학기 하실 거죠? 다음, 이제, 안 그래도 다음 달쯤에 6월이나 그, 방학 시작할 때쯤에 교수님한테 메일 보내가지고, 이제 2학기 때 준비해서 내년 1학기 때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에? 어, 내년 1학기 때 발표를 한다고요? 어차피 지금 여름에 준비하면은, 제가 작년에 제가 마지막 준비를 했을 때, 여름에 준비하면 9월에 끝을 내야 되거든요. 응. 9월에 성본이 나와야지 이제 제출을 해가지고 10월 중에 그 심사 심사를 받죠. 하더라고요. 예, 응, 응. 예. 그 여름 방학 때 그 너무 기간이 짧으니까요. 아니요, 안 짧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내년으로 한 학기 더 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할 때 확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일단 그냥 여름에 어떻게든 끝내는 거지. 그 내년 1월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 코스모스 졸업하려고 그런다고요, 지금? 그렇죠. 예. 안 돼요. 2월 달에 졸업해야죠. 아니, 무조건 끝내야지. 뭐, 그거, 제가 봤을 때 그 의미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 일단 그냥, 교수님한테 메일 보낼 때 예, 네. 그거 한번 일단 한번 잘 얘기해가지고 그냥 네. 빨리 할 수 있는 그걸로. 예. 네, 그쵸. 그냥 확 가는 거지. 그게 뭐, 오히려, 내년 1학기 한다고 마음은 편할지 모르겠는데, 그 동력이 떨어진다니까요. 내가 확 밀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은하군요? 뭐 예, 할 때 그냥 그- 확 해버려야지. 그게, 뭐 제가 여유 있게 진영균 한다고. 학우님처럼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모르겠지만 교수님 말씀이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냥 2학기 때 확 다 해버려가지고, 예. 내년 2월에 졸업을 해야죠. 그래서 뭐, 바로, 그쵸. 지금 이제 학업이 남았으니까 이거 하시고 바로 또 이제, 그러면 박사학위 전공은 뭘로 하실 생각이세요? 소방이면 소방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안전으로 해야죠. 안전으로? 예. 학교는 어디 생각해 놓은 데가 있으세요? 학교가 네. 제가 이제 뭐 어차피 대구 쪽은 학교가 없어가지고 안전 네. 쪽 박사가 뭐 경북대학교에 있기는 한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과기대 같은 경우는 수업을 네. 이제 고속 수업을 평일에는 안 될 것 같고 네. 들으면 이제 토요일 날 개설되는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들어서 그 학점을 다 맞출 수 있을 만한 그런 학점을 이수가 가능한지 그것도 가능하죠. 이제 아니, 가능합니까? 제가 과기대 나왔죠. 예. 예. 제일 잘 알죠. 과기대 커리큘럼에는. 토요일 날 수업을 들어서, 예, 가능하면은 뭐, 토요일 날 하루 올라가서 수업 듣고 내려오면 되니까요. 뭐 때에 따라서는 평일날 하루 정도는 와야 될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어쨌든. 근데 정진우 교수님은 또 주말에 수업을 안 하세요, 또. 아, 금요일 날 수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될 경우도 생길 수도 있겠죠. 금요일 수업 듣고 토요일까지 하고 그냥 내려가고 뭐, 이 정도. 근데 어쨌든, 그때쯤 되면은 뭐, 유연근무제나 이런 거 신청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방법을 찾으면 다 되더라고요. 그 안 되는 게 아니라, 저 아시는 분들, 박사과정 또, 지금 수료하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부산에서 출퇴근했어요. 계속. KTX 타면서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는 안 되는 것 같고. 물론 문제는 되죠. 이거 진짜 하려면 깝깝하긴 한데. 근데 어쨌든 뭐 이거 내가 아주 끝낸다. 뭐 이런 마음 먹고 그냥 독하게 마음 먹고 하면 뭐. 어차피 박사과정이 그냥 설렁설렁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명 입학하면 1명 졸업하는데 뭐 졸업률이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거 하려면 독한 마음 먹고 해야죠. 저도 그 박사과정 끝나고 한 달간 알았어요. 제 몸에서 완전 그루게가 돼가지고 아유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걸 뭐 그 정도 해야 그러니까 그 제 주변에 박사 학위 끝내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박사 한번 하고 나면 엄청 아프다. 왜냐면 계속 긴장하고 이게 대체 인력이 없잖아요. 내가 아파버리고 내가 논문을 진행 못 해버리면 누가 내 대신 써주는 것도 아니고 그 논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어떤 흐름을 탔을 때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파도 아플 수도 없고 시간 한정돼 있으니까
아까 저기 강영님한테 말씀드렸던 거하고는 좀 반대되는 얘기긴 하지만 시간 한정돼 있으니까 잠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논문 통과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박사학위 말미에는 한 두 달 동안 한 두 달은 계속 밤샌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물리적 시간에 비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잠 안 자면서 해야죠. 근데 뭐 하여튼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 제 생각에 박사학위는 충분히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학원 과정에 들어올 때 이 한국의 대학원 과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가능하면 음 이 강영락원님 같은 경우는 석사 과정 들어가기 전에 논문 주제까지도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고 관련돼 있는 데이터도 어느 정도 취합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면 뭐 훨씬 다른 사람보다 준비도 많이 되어 있는 거고 빠른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공부에 대한 열망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사과정도 빨리 하신 분 보면 뭐 한 3년에서 4년 정도 하시는 분도 저는 5년 걸렸는데 3년 4년에 끝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그러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어쨌든 두 분 같은 경우는 그런 동력이 굉장히 가득하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2학기 수업이 연구 방법론하고 안전심리 두 과목입니까? 완전 문화도 있어요. 세 과목. 아, 네. 제가 안전심리, 안전문화를 들었고 연구 방법론을 안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가능하군요. 그러면 저기 뭐야, 네. 네, 대학원 이 데뷔해가지고 그때 이제 먼저 이제 진영문화고님하고 이런 분들 같이 이렇게 세미나 할 때 우리 줌으로 네, 만약에 하면 할 때 같이 참여해서 같이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의미 있고. 네, 영광입니다. 뭐 아니, 1학년이 뭐 안 하겠습니까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뭐 당연히 아시죠. 근데 이제 제가 뭐 이거 갖고 뭐 무슨 동아리 만들고 이건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냥 그렇게 공식적으로 또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가니까 그런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 과기대 학생들도 하고 있는데 저만 매주 나가요. 다른 다른 사람 오지도 않고 제가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 또 텔레그램에 이런 걸 좀 해놨는데 이거 보이세요? 연구실에 있습니다. 논문 연구 진행하실 분은 248 연구실로 오세요. 네, 이거 네, 시간 네. 봐봐요. 뭐 제가 요번 저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6시, 네. 5시. 5시 몇 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5시 5분에 그거 했다가 집에 책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 가지러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보면 아무도 답이 없어.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왔다 갔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인간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할 거면 뭐 확실히 하고 제가 왜 5시에 나가서 있겠어요. 그래도 7시에 와서 충분히 시간 안 되신 분은 왜냐면 가족과의 시간도 중요하니까 5시에도 와라. 그럼 내가 5시에도 논문 연구 관련해서 같이 해줄게. 이런데 그쵸. 우리 그러니까 그쵸? 우리 뭐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하는 거지 뭐 그냥 뭐 중간에 대충 하고 이런 건 또 적성에 맞지도 않고. 예. 그래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무래도 제가 박사과정도 그렇고 석사과정 들어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알지를 못하니까 갑자기 뭐 하라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 석사과정도 했어. 박사과정 넘어가면 이제 또 졸업 요건이 달라지는데 그럼 이거는 어디서 맞춰야 되는 거야?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제가 IRB라고 생명윤리위원회 또 심의를 받고 연구 진행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IRB를 이건 좀 그렇지만 우리 학과에 IRB를 받아본 선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인 거예요.
아, 그 과정을 저 혼자,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IRB 관련해가지고, 관련돼 있는 그 법률 다 읽어보고, 그것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IRB 관련해서 책 사서 읽어보고, 또 IRB 위원회 찾아가서 그 감사, 간사한테 계속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IRB를 받았어요. 최초잖아요. 그러니까, 제 후배들이라고 부르죠. 어쨌든 제 뒤에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들어온 사람들은 얼마나 편합니까? 그 과정을 이미 제가 했던 서류나 이런 거 다 드리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왜냐면 그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하려고 하는데 가이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어때요? 완전히 달라요 이게. 가이드가 있으면 거기서 내 아이디어 조금만 안 주면 되지만 이게 없으면 맨땅에 헤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보셨잖아요. 나 혼자 연구실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부분도 우리 또 약속했으니까 여러분들 다음 단계 도약하는 데 있어서 학업적 성취를 위해서라도 우리 시작한 거는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잘 한번 해보시죠. 네. 덕분에 우리 학우님들 덕분에 또 이렇게 요번 학기도 아무 이상 없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요번에 다시 찍으면서 또 제가 느낀 것도 되게 많고요. 또 나름대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또 그러면서도 부족한 점도 많이 느꼈고 또 이 새롭게 또 바뀐 개정된 조문 플러스 나머지 다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또 외부 강의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또 아이디어도 많이 얻었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우님들이 이렇게 뜨겁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라이브 강의실에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가 저한테는 정말 동력이죠. 이렇게 강력한 동력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어쩔 수 없이 고용노동부 장관 앞에서 발제하는 거 빼고는 10번을 했습니다. 어쨌든. 원래는 11번 다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게 좀 아쉽긴 한데요. 다음 학기에는 웬만하면 여러분들하고 또 11번씩 해가지고 라이브 강의실 또 같이 진행하고, 우리 약속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가는 데 있어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 잘 하시고, 또 이렇게 사석에서도 만나고 줌에서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뜨겁게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영민 아버님은 요번 학기와 같이 이렇게 힘든 일 없을 테니까요, 그죠? 이제 앞으로 학교 졸업하시고 더 열심히 연구자로서 성장할 일만 남았고 이제 강윤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 컴플렉스라고 할 수 있는 그 학력을 또 이제 새롭게 보완해 나갈 거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같이 또 정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다음 학기에 또 더 좋은 얼굴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신부학원님도 네. 자주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안전하십시오. 네, 답장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네, 안녕히 네, 계세요.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은 왜 얼굴을 안 보여줍니까? 다른 분들은 왜 얼굴을 안 보여줍니까? 다른 분, 뭐, 근무하시면서 들으신 분도 있어가지고 또 그런 아, 분이 좀 예.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